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오늘 아주 힘든 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월 6일 시간의 상승 종목 흐름부터 볼게요. 오늘 어떻게 마감했나. 그 전에 추천주 결과 2개만 보고요. 노터스 중장기 과거부터 반복 추천했고 시간의 하락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 상한가 찍고 25% 마감, 차익 실현 나온 거죠. 마이너스 6%. 지금은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고요. 단기 70% 2번 수익 나왔고 최대 150% 수익. 상승 이유는 8주 무상증자 결정. 무중은 공짜로 주식을 준다 이거니까 시장에서 큰 호재로 인식이 되죠. 오늘 단타로도 추천해서 최대 12% 수익 나왔고요. 여기 차익 실현 아니다. 눌림 기다려라. 신규는 가든 말든 하지 말고 눌림을 기다려서 여기에서 재추천을 한 겁니다. 요 W 쌍바닥 구간도 잘 보시고요. 고려산업 사연상으로 최대 250%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정배열 무릎 매매의 정석이죠. 사료 후발주로 줬던 종목이고 한 달 추천하고 한 달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6,000원에서 제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1차 매수 줬었고 2일 만에 16%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차트 매매 한 거예요. 낙폭과대 매매는 역배열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가짜 반등 자리에서 혹여나 다시 또 밀린다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초보는 그게 어렵다.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정배열 자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은 역배열 자리죠. 단기. 금요일 시간의 상승 종목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주고 청문회가 9일에 있었기 때문에 과하게 하락 마감했네요.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온 거죠. 이렇게 추세 박스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반짝 그리고 이탈. 재료 소멸 나왔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더 크게 빠질 수 있겠죠. 동팜투테이블 전쟁수의 닭고기 관련주 고가 9% 종가 1%. 하림 동일하고 고가 16% 종가 5%. 하림은 여기서 추천을 했었죠. 대한제당 우 역시 전쟁 수혜주로 사료 이슈. 큰 박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고가 29% 종가 13% 반짝. 마니커 닭고기 고가 11% 종가 2% 반짝.
부방, 한동훈, 이것도 역시 오파스넷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박스기도 하고요. 단기 재료 소멸 나오면서 마이너스 15% 반짝. 하잉크 코리아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네요. 고가 26%, 종가 19%.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꽤 높게 상승 마감을 했죠. 간편 결제 기반 신규 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엔데믹 전환 기대감으로 미친 상승이 나왔다가 또 크게 빠지고 여기서 박스 주다가 또 올라갔네요. 이것도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역시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월 9일 시간의 상승 종목, 사료주들이 대부분 상승 이유는 푸틴이 종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늘 오후 4시에 주요 이벤트가 있었죠. 러시아 전승절 행사. 이때 푸틴이 요 3가지 발언을 할 것이다 예측이 됐는데, 1번, 2번은 뭐 그냥 계속 짖는 거죠. 멍멍거리는 거고 으르렁거리는 거고, 3번은 전혀 기대를 안 했고요. 근데 어느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폭탄 발언이 없었다 3개의 이목을 끌었지만 맹탕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휴전도, 우려했던 전면전 선언도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종전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수혜주인 사료주들이 시외로 강세가 나왔고, 이것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한다 라기보다는 또 반짝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대주산업 10%. 종전 선언이 없었다. 전쟁 장기화에 우려에 사료주가 강세. 쭉 이어서 볼게요. 대주산업 급등 나오고 파동이 큽니다. 일단 단기 지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시에 상승이 나온 거죠.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도 있고요. 박스 상단인 4,3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이걸 실패하면 계속 이 박스에서 갇혀서 움직일 거고, 추세선으로는 여기를 지켜줘야지 강한 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15일선, 21선 정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탈 나오면 결국 여기까지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착 4,3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팜스토리, 역시 사료주 8.5% 상승. 얘는 21선 부근에서 역시 동일하게 15일선, 21선 부근에서 시간에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단기 역배열이 잡혀 있고요. 5일선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5일선 회복, 그리고 여기 4,800원 안착이 중요해요. 근데 4,800 안착을 떠나서 여기 5일선 안착이 또 중요한 거죠. 5일선 한번 더 볼게요. 5일선 이탈 나왔고 다시 5일선 위로 이렇게 딱 종가상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5일선 가격은 4,150원 정도. 시의 상승 가격이랑 일치를 하네요. 딱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 추세를 돌리고 다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사료주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미래생명자원, 역시 사료주고 7% 상승. 제가 추세선 이전에 그어줬고, 여기 이탈하면 빠르게 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과거에 분석을 해놓은 거고, 자, 내려가던 흐름 속에서 시간외로 7% 상승이 나온 거고, 역시 동일합니다. 종가상 5일선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 2편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 조심하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애들은 270% 올랐습니다. 이런 애들이 추세 이탈 나오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장기 편까지 빠지는 건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과거로 치면 요런 구간이죠. 여기서 이탈 나오고 빠지고 또 다시 올라오려다가 전고점 저항 맞고 실패하면서 다시 또 구름 속 빠지고 장기 편까지 결국 또 빠졌죠. 이런 흐름. 과거로 치면 지금 요런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요거를 우리가 미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제당 우선주다 보니까 오늘 29% 고가 강세가 나왔고요. 이거는 금요일에도 시간의 상승이었던 종목이죠. 시원하게 올라와주고 제자리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거. 이것도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역시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지를 잡고 대응하면서 이탈할 때는 최악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최악으로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자. 현재 21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 21선 정도 최근의 저가를 보면 되죠. 4,1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합니다. 4,100원 명확하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아주 큰 박스가 잡혀있는 상태. 종가상 6,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요걸 실패한다면 또 올라오더라도 또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박스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여튼 여길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선주는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하락시에 더욱더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으로 4.5% 6.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4조 동화원 역시 사료 관련주고 시외 5% 상승. 얘도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 21선 있습니다. 21선 반등 나왔고 이렇게 단기 고점 박스로 보면 됩니다. 2,4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여기서 갇혀서 박스가 나오겠죠. 1,800원, 1,9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고요. 다음 FRTech 5% 상승. 오지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오지가 삼성전자 수주 대형 수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하루 쉬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481선 안착을 했고요. 종가상 4,250원 안착이 중요해요. 여기를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준다면 행보를 하든 뭐 바로 가든 계속 힘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탈하면 또 요 밑에서 요 밑에 박스에 갇힐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지 관련주들은 낙폭이 너무 심했죠. 낙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또 단기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경우에는 또 답답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전처럼 더 느려집니다. 이런 구간처럼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대한제당 사료주 시에 4.5% 상승. 현재 11선 추세가 나오고 있고 역시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4.5% 상승. 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5,250원 안착이 중요해요. 오늘 걸렸던 요 자리, 요 자리 안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패하면 또 이렇게 박스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 이탈하면 버려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한탑도 사료 관련주 4% 상승 나왔고 11선 반등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1차로 2,500원 5일선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 작은 전고 3,000원 안착 중요, 그 다음 3,500원 여기 이탈하면 버려야 되고요. 신성홀딩스 사료 관련주 4% 상승, 얘는 21선 부근까지 빠졌고 계속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설명하면서 이런 30%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30% 이상의 조정을 생각하라고 했죠. 지금 40% 정도 빠졌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쭉 내려가는 거 조심. 자, 5일선인 11,000원 11,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3,000원 14,000원 여기도 중요한데, 14,000원이 좀 더 강력한 저항대네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개 안착이 중요하고, 세 번째 전고점 지지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추세 하단까지 1차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장기 입현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많이 올랐다. 가짜 반등 조심. 샘표 사료 관련주 3.4% 상승. 샘표는 이때 고점을 계속 제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 고점을 높이고 있다. 좋다. 여기만 이탈이 없으면 된다. 지키고 바로 급등이 나왔고, 또 추세 하단까지 빠지고 있네요. 21선 정도까지 빠졌고, 이거 동일합니다. 여기 지키면 또 반등, 가짜 반등 나오겠지만 이탈하면 버려야 돼요. 이탈하면 여기 밑에서 계속 빌빌거릴 것이다. 이것도 5일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요. 다 똑같습니다. 5일선 이탈한 종목들은 5일선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해요. 7만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외로는 63,700원까지만 올라갔네요. KC피드 사료 관련주 3% 상승, 역시 동일하죠. 여기 5일선을 장중에는 뚫었지만 종가상 안착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5,100원 안착이 중요하다. KC피드는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마켓컬리 관련주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 드렸는데 전쟁 수혜로 보너스 상승이 나왔죠. (7월에) 마켓컬리 일정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한일사료 3%. 이거는 미친 종목이고 건들지 않는 애죠. 역시 동일하게 5일선 이탈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시작했으면 되는 거고, 현재 5일선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5일선에 맞고 떨어지는 형태고, 5일선 8,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외로는 8,090원 마감했고요. 이것도 단기에 700%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호분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여기서 물리면 10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월봉으로 보면 더 무섭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자리에서 개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제자리까지 혹여나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개미는 손절을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왕창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에서 물리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제 5년 이상 2, 4, 6, 7, 8, 8년 정도를 들고 있다가 이제 본전에 팝니다. 8년 들고 있는데 본전은 팔죠. 그렇죠? 본전 팔고 또 뒤에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아니면 이때 또다시 추격을 하게 된다. 이것도 보시면 마이너스 80%입니다. 80% 뚜까 맞을 때까지 손절을 안하는 초보분들 대응을 좀 해주세요. 대응을. 고려산업 복습할게요. 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발바닥이고요, 여기가 무릎이에요. 저는 무릎에서 추천을 많이 하죠. 자, 여기서 무릎 확인하고 481선 안착했을 때 추천 드렸고, 이렇게 추세 박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 추세 박스 하단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눌림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반복해서 하던가 홀딩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또 이제부터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했고 바로 쭉 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매수 타점은 무릎인 여기에요. 장기 2편과 가까운 곳.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면 장기 2편과 주가가 멀어졌죠. 4연상 매도 자리입니다.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기서 따라 붙는단 말이지, 주어분들은.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결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처럼 요 자리에서 계속 쭉쭉쭉 더 가는 경우는 1%도 안 된다. 이런 똘갱이들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자리다. 제발 여기서 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6,000원 눌림 매수 줬지만 이것 역시 가짜 반등으로 염두를 하면서 추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튀었고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도 튀었다가 빠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수의 자리지 초보의 자리는 아니다. 타점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 타점이었고 지금은 보내주자.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지금 현재 사료주 전쟁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타점을 놓친 거니까 끝물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하더라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손절을 반드시 잡고 하세요. 손절을 잡고, 고려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나 이전의 저가 같은 이런 기준 혹은 단기 이평선 기준 잡고 대응하면 되겠죠. 가급적 하진 마시고요. 놓쳤으면 보내주고 수익 차트 보면서 과거의 타점을 공부하고,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연습을 합시다. 자꾸 어깨 머리에서 사지 마시고요.